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간신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른 방송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간신 얘기는 항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신에서 모략 쪽으로 주제를 옮겨가는데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또 모략책을 모략책을 내고 있습니까? 아, 간신이 하는 게 모략이잖아요. 충신이 모략을 하진 않잖아요. 충신도 모략을 합니다. 아, 합니까? 예. 모자가 그 모략이 좀 나쁜 게 아닙니까? 아니 나쁜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손자병법이 모략책입니다. 그게 저기 예. 벌 그 교가 제일 우선 전략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친구 관계를 끊어놔라.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벌모. 네. 상대방의 음모, 모략을 분쇄해라. 모략을 분쇄해라. 나중에 제일 하책이 뭐냐 하면 벌병. 그러니까 군사를 공격하라. 그게 가장 나쁜 거네. 이게 가장 하책이고 그 전에 벌교와 벌모를 해라. 이래서 이제 모략에 관한 건데 모략책이 또 때가지러 왔어요. 이것도 김형수 교수가 번역한 거예요. 모략을 또 우리 또 연결해서 또 짚어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모략이 하나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내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광역단체장, 강원도지사, 또 경남지사에서 그때 그 지사 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개입이 돼 있고 뒷배경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핵심 내용 중에 이런 게 보여요.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네. 애시당초 컷오프 됐다고. 컷오프. 예. 예. 컷오프 된 이유가 5.18 망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 때문에 이 뉴스토마토가 이제 취재한 건 뭐냐면 컷오프 된 사람을 네. 어떻게 살렸냐. 여론조사로 살렸다. 그 여론조사에 당시 KBS 저 황상무 네. 얼마 전에 그 회칼 그렇죠. 발언으로 해가지고 잘린 사람이죠.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내면 이광재 후보하고 이게 박빙승부인데 네. 김진태를 내보내면 너끈하게 이긴다는 여론조사 10% 이상 네. 이거를 가지고 네. 저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 여사를 움직여가지고 김진태를 살렸다. 네. 그랬는데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네.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 양반은 김진태를 컷오프했다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아하. 김진태를 다시 끼워 넣어서 그래서 결국 강원도지사로 지금 오게 됐는데 네. 여기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를 했다. 예.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핵심은. 예. 네.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경남지사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경남도지사는 예. 원래 윤한홍 의원이 예. 삼선 의원에다가 본인이 일단 경남도지사 출마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언을 옛날부터 했고. 자기는 도지사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윤한홍. 예. 예, 그런데 이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히고 박완수 경남 지금 지사죠. 네. 여기를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결국은 도지사로 만들게 된. 네. 예, 이 부분까지도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공천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는데 그 통로는 김건희다. 김건희였다. 이게 오늘 단독 보도 두 개가 핵심인데 내용이에요. 강원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사과하고 단식했으니까 공천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컷오프가 원래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컷오프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컷오프 한 거를 단식하고 사과한다고 될 리냐? 5.18? 그러니까 떼쓰면 된다는 거 아닌가? 이 5.18 얘기는. 얘기 김진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이해가 안 된다고 좀 이상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제 5.18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망언 상민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종명, 그다음에 김순례, 여자 의원님. 예, 그다음에 김진태. 그런데 김진태 의원 저 지사를 빼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정치적으로 매장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결정타가 5.18이에요. 5.18. 이거는 저기 당에서 제명 사유입니다.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고 네. 김진태 씨는
이 5.18 망언을 아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만원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저 주장을 추종해 버리니까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때 이준석 대표가 광주 찾아가고 참배하고 왜 그 기억나십니까? 그 망월동 묘의 묘비를 네. 손수건으로 일일이 맞습니다. 닦고 또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비대위원장도 가고 이래서 이제 겨우 그 어떤 그 서진 일정 정도 호남과의 통합 정신을 국민의힘의 주된 방향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망언 상민방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됐다. 네. 그런데 김진태가 제일 세게 말했거든. 그런데 이런 자를 강원지사에 그 공천을 한다 그러네. 원래 컷오프 된 거를 다시 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번복한 보도는 거죠. 그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약간 중계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를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게 컷오프가 번복되고 경선을 하면서 뭐 경선을 하면 김진태가 인지도가 더 높으니까 더 높고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고 그러니까요. 춘천 여러 가지로 지역구 뭐 의원인데요. 예. 그래서 기사회생한 것이 오늘 단독 보도의 주된 내용이고 참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도 대단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 경남지사 박완수 씨가 예. 그때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히고 네. 박완수 씨하고 네. 그때는 이제 뭐 의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저기 이제 그 출마 준비자를 김영선 씨. 예. 예. 그랬는데 박완수와 함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 박완수하고 명태균 씨가 예. 요거는 엊그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하고 뭐 왔다, 당직자하고 왔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완수로 확인이 맞습니다. 된 거거든요. 예. 그래야 뉴스토마토가 그때 방문은 예.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개하고 뭐고가 아니고 저기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 부분 이미 알았고 네. 이때는 거꾸로 박완수를 경남지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거다.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맥락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데리고 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움직여 박완수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윤한홍을 주저앉혔다. 이것도 엄청나게 센 이미지. 왜냐하면 윤한홍은 우리가 4대 천왕. 윤핵관 핵심 중 핵심이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야, 거기에다가 이제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히고 나니까 이번엔 이주영 의원이 당내 네. 경선이 붙었는데 예. 이걸 더블 스코어 차이로 가볍게 눌러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가서 67%로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누르고 당선이 되죠. 예, 이렇게 당선이 됐다. 예. 근데 이 전 과정에 명시가 개입됐다. 모든 과정에. 네. 그러니까 이때도 무기는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노종면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국민의힘 그 57만 명의 당원? 권리당원 네. 명단을 명태균 씨가 입수해서 계속 여론조사에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여론 조작 아닌가요? 그거 많이 한다면. 글쎄, 많이 맞다면. 일단 넘어간 것 자체가 의문이고요. 예. 이렇게 돼서 계속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걸 갖고 대통령 부부한테 들이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후보를 바꿔치기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왔다.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후속 보도도 예상이 아니,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2022년도 재보궐선거 그래요. 2024년 총선에 했으면 당연히 지방선거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오늘 두 개가 나왔으면 다른 지역구도 지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터질 대기자가 있죠. 어딥니까? 서울시장이죠. 아, 그거 얘기해도 됩니까? 오세훈 그거는 시장. 예, 보도가 됐어요. 울었다고 와. 뭐 이런 보도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저 네. 명태균 씨 얘기는 뭡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가 어떻게 당선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역할을 한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건데 예. 난 다음 후속 기사가 그거라고 봐요.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지금 이게 판이 또 바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명태균 씨는 이번 주에 대통령실을 저격하면서 예, 맞습니다. 한 달 안에 하야 탄핵하면서 현 정권을 갖다가 흔들어댔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 이제 분위기가 또 싸하게 바뀐 게 네.
이제는 앞으로 미래 권력을 우선 짓밟는 걸로 또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예컨대 오세훈, 홍준표 뭐 본인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표 거기에다가 뭐 김재원 네. 걸리면 다 그냥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명태균 이름만 나와도 사신 한번 떨거든.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SNS를 다 보고 SNS로 다 글로 남기고 있거든 명태균 씨가. 예, 지금 전화는 두절됐고.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일제히 아나 명태균 씨하고 별 관계 아니라고 또 전부 네. 꼬리 자르기는 나서는데 네. 꼬리 자를 때마다 네. 저기 명태균 씨는 내가 까버릴까 하면서 예. 예, 다시 올리는데 네. 주로 니들 내 돈 떼먹었잖아 아니면은 네. 내가 네가 당선된 비결을 알려줄게. 두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돈 얘기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윤한홍 의원도 윤한홍 의원한테 그 미수금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고 홍준표, 김재원 등등 그 최고 등등한테는 여론조사. 너 위험해질 수 있다. 겁을 막 주는 모양새거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명태균 씨가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박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뒤에 물음표는 왜 붙여? 모르겠어요. 있어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건 주어가 자기인데. 모르겠는데요. 예. 저 물음표가 어법에 안 맞잖아. 말은 잘못 쓴 거 어법에. 아닌가. 예. 그리고 저기 윤한홍 의원한테는 한테는 지금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갚으세요.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예. 보시고 이렇게. 그렇죠. 꼭 물음표를 붙이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 양반이. 네네. 요것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우선 네. 봅시다. 요것도 마지막 김재원 또 자꾸 허풍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남구, 대구시장, 대구수성을 왜 떨어진지 알고는 있냐?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제일 시끄러웠던 건 김재원 씨입니다. 네. 이 김재원 씨가 저 대구 수성에 보궐선거를 갔다고 다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진 건 맞아요, 저기. 갔는데 예. 저기 김재원 씨가 페북에 이상한 글을 올려요, 최고위원회. 네. 그때 수성구에 갔는데 네. 나는 갈 때 여론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자기는 1위를 확신하고 갔는데 네. 무슨 대구에 갔더니 아랍의 본사를 둔 여론조사 업체가 있대. 아랍이 본사를. 그 두바이에. 예. 그거 업체가 유령 무슨 여론조사라더니 자기가 팍팍 밀렸다. 네. 그 배후에 명태균 네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거라면은 내가 짚히는 데가 있다. 뭔가 무슨 달나라 얘기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해 김재원 씨가. 김재원 최고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 나니까 이번에는 내가 종결자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 국정감사 바쁜데 네. 이 논란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도 당시 대표니까요. 뛰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또 저기 포스팅을 날리는데. 예. 아니 뭐 여론조사 때문에 떨어졌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 거긴 무공천 지역이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고 그때 권영세 공관위원장이 네. 거긴 정책적으로 무공천하기로 우리가 그렇죠. 한 거다. 네. 근데 뭔 쓸데없는 논란이냐 하고 또 올려. 네. 그러면서 이게 종결자야. 이렇게 해서 또 올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중질환 느낌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습이 웃기는 지금 게 명 씨가 한마디 하면 팔짝팔짝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해. 예를 들어서 막 그 튀김에서 막 탁탁탁 튀는 느낌이 살짝 뜨거워지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공안정국 때 난파 간첩 사건이 터지면 예. 그때 난파 간첩이 누굴 만났냐, 누구 소개로 만났냐로 난리. 그걸로 리스트가 만들어 공안정국이 쫙 되는데 그렇죠. 아니 무슨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입니까? 만났다 안 만났다 관계없다로 전부 해명하고 나서 여기에 예. 그때 그 저 난파 간첩 김동식 사건하고 전개 양상이 똑같아. 비슷해. 김동식이 만난 사람들 다 보도되고 다 난리 났었거든요. 다 난리 났었지. 그치? 강화도에 잠수정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 뭐 386 누굴 만났네, 네. 뭐 김대중 총재 비설 만났네,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네. 아니 무슨 명태균 씨가 난파 간첩이요? 왜 접촉한 거 갖고 난리들이요?
자, 이 명태균 씨 주된 내용은 명태균 씨한테 반박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아니 모른다, 선을 긋거나 막 등등의 얘기인데 명태균 씨가 노리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뭘 노리고 이렇게 계속 글 쓰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건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시각각 들어온다는 걸 의식하면서 본인이. 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본인이 모든 걸 증언하겠다고 해서 스픽스에 나와서 얘기하고 나서 네. 그 직후에 하야 탄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아, 그때 그 직후에 바로 했군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강혜경 씨가 다 대겠다. 네. 김영선, 명태균이 나쁜 사람들이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더 센 발언이 나온 게 이제 하야 탄핵. 결국은 발언이죠. 약간 사법 처리하고 관련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예, 이게 사법의 시간표로 가면서 아하. 끊임없이 이제 용산에 대한 공갈 협박. 나 조사하지 마라, 나 구속시키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채무자를 찾아가서 휘발유 뿌리고 예. 우통 벗고 예. 몸에 문신 보여주면서 라이터 끼고 불 질러 마라, 불 질러 마라. 네. 이런 공갈 협박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용산이 대응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보면 이 협박이 먹혀드는 것 같다는 거야. 탄핵 얘기 정도가 나오면 야당에서 뭐 탄핵 집회만 참석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의원들. 네. 뭐 고소 고발 뭐 등등. 우리 뉴스토마토도 기억나, 고발 당한 것도 있고. 저도 고발 상반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탄핵 얘기가 나오고 겁을 주고 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네. 대응을 해봤자 뭐 대응 같지 않은 대응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용산의 무대응, 네, 윤핵관의 무대응, 맞습니다. 이준석의 무대응. 대응을 하긴 하지만 정확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자기 얘기는 없으니까. 오로지 한 사람이 대응하는. 누가 대응하죠? 한동훈 대표죠. 아, 그러네요. 예. 예. 뭐 정치 브로커다, 뭐 몰입에다 하면서 저런 협작꾼한테 당하기나 하고 그러면서 자, 한동훈 대표 얘기가 뭐죠? 네. 정치의 배후에 네. 저런 어떤 정치 협작꾼이 한국 정치를 뒤에 있었다는 게 이게 바로 구태 정치다. 한동훈 대표 이게 바로 구태 정치고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구태 정치 안에는 네. 용산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죠.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핵관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예. 한동훈 대표가 신이 났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빼고는 다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루가 된 것 같아요. 이때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오는 맞습니다. 게 한동훈 대표인데 예. 왜냐?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모른다는 거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만약에 잘못 얘기하면 한동훈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할 건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없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네. 없기 때문에 아~ 한동훈이 잘 걸렸다. 씨. 그래가지고 몽땅 싸잡아서 이야. 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매일 그런 말을 하거든.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예. 그러면서 여사 얘기도 이거 돌려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소재야. 그렇죠. 여사를 직접 거론 안 해도 명태균만 거론하면서 이게 바로 구태 정치야. 네. 그런데 그 구태 정치엔 다 들어가 있어. 네. 이렇게 되니까 아하. 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무릎을 치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신의 한 수 아니야? 뭐 그럼에도 뭐 크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또 독대는 얻어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 이게 예. 그 독대는 얻어낸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그게 바로 내표의 교훈입니다. 이번에 내표가 이탈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한동훈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표에서 막자. 네. 몇 표만 더 넘어가면 너도 끝나고 나도 끝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엔 대통령실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한동훈 대표는 한동안 독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 상임위원장 끌고 간사들 끌고 간 이후로 네. 그때부터 그럼 니들끼리 만나. 그 이후로 한동훈 대표는 독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꺼낸 건데 그럼 조언했다고 뭐가 하죠. 바뀌었느냐? 네. 그 사이에 특검 표결이 있었던 겁니다. 내표. 재의결. 네. 그러니까 내표의 교훈이 그 독대론을 끌어내리게 만든 거니까 네.
이거는 한동훈 대표 의지하고 무관해. 아하. 예, 이거는 별로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저번에 김대남 씨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왔지 않습니까? 감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사법 처리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되 않지만 그러나 제3자가 사실상 관련자가 튀어나오니까 요거 잘 걸렸다 해가지고 우회 전략으로 일종의 쓰리 쿠션으로 때린다.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쓰리 쿠션으로 때린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행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곧 돌아올 건데 예. 한 저기 왔을 때 다시 참석을 할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대표는 가장 쉬운 정치만 하고 있어요. 아, 언론에 인터뷰한다든가 예. 어디 가서 한마디 한다든가 그것도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정치는 다 해. 그거 못하는 정치인 없어 대한민국에. 아하. 적어도 당대표급이. 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면전에서 권력자한테 예. 완전히 상처를 다 도려내고 깨끗이 도려낸 다음에 정부를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의 직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모습. 그게 본인의 그릇이지. 아하. 또 가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민심이 안 좋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만 더 살피시면 그러니까 뭘 살펴 이러면은 아니 의료개혁하고 여사 문제는 말입니다. 네. 일단 후퇴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방탄을 하라고 내가 보냈잖아. 네. 이러다가 이제 얘기가 겉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별다른 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의 한계 그릇은 거기까지라는 그게 거예요. 달 것이다. 예.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부부가 귀국을 합니다. 이제 순방 이제 끝나니까요. 아마 예. 주말간 이게 뭐 저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뭐 하나만 보도되면 SNS나 명태균 씨 또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지금 나와서 변명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그 동남아 순방에서는 여사 리스크를 막았다는 건 일단 성공한 거예요. 네. 가는 데마다 현지 언론이 예. 김건희 여사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카자흐스탄의 성형 기사.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에 갔을 때는 뭐 백과사전식으로 그렇죠. 썼더라고. 다 나왔었죠. 체코에서는. 예, 다 나왔어요. 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다 나왔습니다. 근데 동남아 언론들은 기사가 안 나왔어요. 요거 하나는 성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세안하고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원전 얘기는 그 아무 내용도 없는 건데 너무 그 성과가 부풀려졌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또 나가요. 이제 그 G20 회의가 바로 있어서 11월에 또 나가시거든요. 잡혀 있죠. 예,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실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별 내용 없는 정상회의를 줄줄이 박아놓음으로써 국내 정치에 대한 일종의 회피 전략 그렇게 내지는 됩니까? 거리두기 예.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게 연말 연시 분위기까지 계속될 걸로 보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국감에서도 곧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예. 어떻게 이걸 계속 외면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쩌면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게 우선 용산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 지금 답변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어떤 참모도 대책 못 세운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질 못하니까.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예. 두 번이 아니고 지금 보면 4-5번도 최소한 만난 건데 엉뚱한 저렇게 답변할 때 답변 안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긁어부스럼인데. 네. 근데 진상을 모른다.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누구나.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디 문 잠궈 놓고 네. 계급장 떼고 진실이 뭡니까? 네. 이러면서 시작돼야 되는데 우선 권력자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위기라고 인정도 안 하니까 위기 관리가 될 수가 없고 위기임을 모르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꼭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안 되고 예.
이게 저기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도 안 되지만 두 부부 사이에도 안 된다. 아, 두 사람 관계도 지금 말 안 해. 아. 지금 우리가 취재된 바로는 예. 서로 말 안 하는 분위기. 아하. 뭐 순방이야 같이 가지.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국내에 그 불편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뉴스에 대한 예컨대 햇빛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당신 알았습니까라고 질문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연예인들이 이제 인터넷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예. 하는 사례도 보지만은 그런 것보다 그 트라우마의 댓글 자체를 안 봐버리고 못 봐버리는. 저는 그런 연예인들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서 회피형 저기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거든 사실은. 국내 언론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건 금기어가 됐다. 아하. 소통 단절이다. 아. 그러니까 소통 단절, 컨트롤 타워 마비.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대책을 세우는 정무팀도 마비. 마비됐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완전히 무장 해제 상황이요. 네. 그래서 뚫린다고. 그런데 명태균 씨 이런다 저런다 하고 막 당에서 이런 문제 갖고 쫓아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멘탈, 일종의 어떤 심성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를 강력히 부인해야만 본인의 마음이 저기 그나마 관리되는 스타일들이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말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예. 그럼 해결할 수 그리고 없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해결합니까? 지친 정진석 실장이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그 정진석 실장이 저 건강 핑계를 대고 있다. 아. 그래서 내려오겠다고.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비서실장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무너졌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산은 사실상 무너진 고장난 기계.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래 무방비 상태로 가고 예. 대신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그 민정 라인을 통한 어떤 수사권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아주 그 큰 붕괴 조짐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수사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최근에 될까요, JTBC의 이게? 그 검찰 그 이종호 진술에 대해서 계속 특종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거. 사건 지금도 관련해서? 계속 나지만 더 예. 큰 충격이 있어요. 네, 뭐죠? 나는 언론이 이걸 왜 조용히 넘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도이치모터스 더큰 관련 사건. JTBC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 큰 사건은 네, 뭐죠? 10월 7일 날 터졌거든요. 예, 대구지검에서 예. 그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성근과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어요. 정말임 저도 몰랐습니다. 공수처에는 예.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있잖아. 아하.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피의자로 되고 이제 벼락같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10월 7일인데 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냐면은 네. 이거 막으려고 지난 1년간 정권이 총력을 다해서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로 이첩되는 거 막고 그 다음에 저 무혐의로 불송치하는데 정권이 총력을 다했다고요. 걸었잖아.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대구지검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뜻은 이제는 더 1년간 이상 노력했던 게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갔다. 예. 결국은 그 막으려고 했던 걸 대구지검이 저 현실화해버렸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사실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언론이 조용히 지나가.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임성근은 저 혐의 없고 경북경찰청이 책 한 권에다라는 네. 수사 발표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의혹을 제기할 국민은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국정브리핑을 7월에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래서 사법 절차는 종결된 걸로 돼 있거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대구지검이 아니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검찰에서. 피의자로. 네. 검찰에서. 요 피의자라는 한마디가 예. 여태까지 대통령이 그 저 강압적으로 해온
이 모든 흐름을 일거에 지금 깨는 거거든. 자, 그럼 검찰 수사 체계도 대통령실의 지시라든지 민정 라인의 지시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이건 거군요. 반란이죠. 반란이다. 이거는 네. 저기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이 사건 이첩한 거하고 똑같은 똑같은 충격이야. 상황이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뭐 서울에도 동부지청, 남부지청 쪽에서 네. 지금 과거에 윤석열 검사들이 네. 이제 밖으로 밀려 말하자면 고검장 승진을 못한 네. 이런 검사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네. 서울중앙지검의 자료가 JTBC 넘어가고 이게 지금 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 이게 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 수사건이나 이런 걸 들고 뒤에서 잡고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일부 검사들이 이제는 이기는 편에 서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는 말 안 들어요. 그러기에는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절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지만 다음 달에 또 저기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네. 또 통과시킨다고 또 발의되지 상설 특검 된다 그러지 하지.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못 맡겠다고 하지. 친한계 의원 시켜 얘기하지 이런데 더 이상 사건을 묵힐 수는 없지. 네. 그러다가 했다가 나중에 같이 뒤집어 쓰겠지. 아하. 이러니까 지난 2년간 그냥 내부에서 푹푹 썩던 검찰이 네. 이제는 우리 식대로 가. 이제는. 예. 이제 눈치 좀 그만 보고 우리 식대로 가자. 아하. 아니 이런 게 지금 몇 건이 터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통제가 불능이다. 예, 그 고검장 몇 명 끼고 그 검찰 권력이 형성돼 있지 나머지는 회색지대요. 일반 검사들은 사실은 자신의 일들을 많이 처리하죠. 그리고 어쩌면 검찰 조직이 살 거를 더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길,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공수처까지 털렸어. 공수까지. 예. 예. 그리고 자 검찰 이렇죠. 예. 외교부 정보 술술 셉니다. 내가 다 알기로는 나옵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밀이 제일 많이 센 데가 외교부로 알고 예.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다음에 군 정보 술술 셉니다. 다 세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하나의 어떤 그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공무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부터는 법대로 원칙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네. 그리고 실제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맞습니다. 예. 우리도 적골난다. 우리가 판단해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가서 나중에 살든지 아니면 권력에 맹종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네. 그런 지금 판단을 거기까지 할 것이다. 올라온 거죠. 알겠습니다. 야, 상황이 좀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아니 거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예? 이렇게 공직사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도 팍 전환이 됐지 그거는 이제 않습니까?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렇죠. 그냥 힘으로 엎어버린 거지만 네. 지금 이 정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새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무슨 빈혈 환자만 아하. 그 작동이 안 고장 났다고 이게. 네.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얘기 들으니까 좀 묵직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예. 다음 주도 또 관심 모략으로 또 해주십시오. 모략에 대해 제가 좀 모략, 좋은 얘기를 예.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